안녕하세요, 여러분.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션 진행하면서 제가 코드 리뷰 받았던 내용이에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인터랙션 리피터블이라는 건 제가 작성한 코드거든요. 제가 작성한 인터페이스인데, 요거를 왜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맥락이 좀 필요하겠죠. 인터랙션 리피터블이라는 게 어떤 동작을 하는 코드냐면,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코드입니다. 이제 프리코스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요구사항이 등장해요. 이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저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 입력값을 받았을 때, 어, 이 입력값이 뭐 유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뭐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이 뭐 타입이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형식이 알맞지만 이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주겠죠. 뭐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유효하지 않은 값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값을 입력했다면 그걸 사용자한테 돌려주면서 뭐 메시지를 표현하든 아니면 뭐 예외를 터트리든 하면서 어, 돌려주고 새로 다시 값을 입력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 기능이 이제 요구사항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한 거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해놨던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이걸 뭐 재기로 하냐, 반복문을 하냐,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 코드 자체를 이제 이 기능이 필요한 개별 클래스들에서 뭐 날짜를 입력받는 클래스, 뭐 수량을 입력받는 클래스, 혹은 주문 메뉴를 입력받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입력받는 클래스마다 이제 필요한 곳마다 작성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형식의 코드가 중복될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막 받는 게 날짜냐, 뭐 수량이냐, 뭐 메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타입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반복한다는 행위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코드로 작성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중복 코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발생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요거를 좀 추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보면 클래스나 추상 클래스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클래스나 추상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어 그럼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질문이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맥락이 있다면 이제 왜 이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뽑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질문에는. 그 기능을 왜 추출했냐? 두 번째는 왜 인터페이스를 추출했냐? 추출을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왜 인터페이스 추출했냐?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답변이 되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충분히 여러 곳에서 중복될 만한 코드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번 추출해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추출을 하기로 저는 추출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추출을 진행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럼 추출하는 거는 맞는데, 왜 클래스나 추상 클래스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를 썼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적었던 내용도 있는데요. 어, 저는 그쵸. 클래스도 행위를 표현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도 어떤 시그니처로
이제 혹은 저처럼 디폴트 메서드로 기본적인 행위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클래스나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를 뭐 A, B라고 봤을 때 이 A, B가 좀 다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부정확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라는 건 은유, 비유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드는 설명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 인터페이스로 추출하는 게 그 클래스나 추상 클래스로 추출하는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클래스로 추출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괜히 비유를 들었나?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면, 인터페이스는 어떤 특정 행동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클래스나 추상 클래스는 행동만을 위해서 추출하는 게 아니면 뭐냐? 라는 걸 이제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행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표현하고 있는 모종의 속성이 수반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예 뭐 필드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너무나 더 명확하겠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메서드만 있다고 봤을 때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지금은 그냥 예시를 들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입력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요청을 재반복한다. 이게 반복한다. 요청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하면 되게 보편적이죠. 사용자에게 있어서도 입력을 재반복할 수 있어요. 혹은 객체 간에도 입력을 재반복할 수 있어요. 네가 넘겨준 파라미터 말도 안 되는 파라미터 아니면 네가 하려고 했던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 이런 식으로 그럼 그 행동 다시 해 이런 식으로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객체 간에도 있을 수 뭐 컨트롤러와 뭐 협력하는 객체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인 거죠. 뭐 외부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하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행동 자체가 추출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추출될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이라고 해볼게요. 먹는다. 이런 행동이에요. 섭취한다. 이런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은 어떠한 대상들이 할 거라고 모종의 그 속성이 유추되죠. 최소한 동물일 거잖아요. 식물은 혹은 무기물은 그러니까 뭐 생명이 아닌 것들은 섭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니까 물론 식물도 식충식물이 있군요. 동물도 밥을 안 먹는 동물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식- 지금은 예시니까 식물은 밥을 안 먹고 광합성만 하고 동물은 밥을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뭐 섭취한다라는 어떤 행위를 추출한다고 하면 이거는 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행동이겠다라는 게 유추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적었던 설명과 비슷한데 요거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보면 어, 하나의 타입이 유추되는 거죠. 먹는다라는 행동은 동물이라는 하나의 타입, 조금 더 공통된 내가 매니저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내가 고릴라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추상화된 어떤 내가 유인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포유류일 수도 있고, 뭐 맹금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포괄한 동물이라는 타입이 유추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타입이 유추되는 행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추출하고 싶었던 행위는 그냥 반복한다 라는 행위였던 거예요. 반복한다라는 행위는 동물 할 수 있죠. 식물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뭐 기계도 할 수 있잖아요. 기계도 반복 잘하잖아요. 시켜놓은 대로. 이런 식으로 타입과는 무관하게 그냥 조금 더, 그러니까 특정 타입으로 유추되지 않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적절한 단어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요. 조금 더 보편적이라고 해야 될까? 보편적이, 뭐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행위.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지금은 일반적인 행위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타입이 유추되지 않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있을 만한 특정 타입이 유추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반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뽑게 됐습니다. 어, 다시 처음에 그 요구사항으로 돌아가 볼게요.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설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에 요구사항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와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뭐 뷰 단에서 제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라면 이걸 뭐, 질문자를 뭐라고 하나요? 뭐, 퀘스처너라고 하나요? 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퀘스처너라고 할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질문자를 퀘스처너라고 하면, 뭐, 퀘스처너, 뭐, 퀀티티 퀘스처너, 뭐, 메뉴 퀘스처너, 뭐, 데이트 퀘스처너, 이런 식으로 퀘스처너를 만들어 놓고, 퀘스처너라는 슈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리피터블 퀘스처너,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퀘스처너라는 걸 슈퍼 클래스로 만들어서, 슈퍼 타입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재반복 가능한 메서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재반복의 과정에 어떤 게 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냐면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재반복 여부를 판단해서 되돌려 줄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형식이 맞지 않아. 예를 들어서 데이트 퀘스처너인데 문자를 입력했어요. ABC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퀘스처너가 판단해서 되돌려준 게 맞겠죠? 혹은 뭐, 넘버 퀘스처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뭐 가나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가 판단해서 되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나다 퀘스처너 아니 가나다가 아니죠. 넘버 퀘스처너가 숫자 줘 했는데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했어요. 뭐 30억 이렇게 입력했다고 쳐볼게요. 아니다. 너무 너무 극단적이다. 뭐 100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런데 이 넘버 퀘스처너가 받아서 뒤에서 우리가 처리될 혹은 이제 협력할 협력 객체들이 이 값을 입력받았을 때는 날짜나 혹은 수량으로 입력받는데 저희가 비즈니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이 예를 들어서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뭐 1에서 100개까지의 수량만 우리는 다룰 수 있다. 혹은 1에서 20까지의 수량만 다룰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비즈니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규칙, 그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그 협력 객체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용자는 지금 100을 입력했죠? 근데 우리 비즈니스 규칙에서 최대 20까지만 받아요. 그러면 그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 앞에 있었던 퀘스처너가 어차피 판단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도메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값이죠. 도메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협력 객체라고 할게요. 예, 협력 객체가 판단할 수 있는 값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제시도를 일으킬 것인가? 앞에 있는 퀘스처너는 이건 제시도가 필요 없는 적당한 값, 유효한 값이라고 해서 이미 넘겼어요. 이미 뒷단으로 넘겼어요. 근데 뒷단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값을 되돌린 거냐. 이미 정상 흐름으로 그 입력하는 그 페이지는 넘어서 그 다음 흐름으로 넘어왔는데. 요컨대 재입력 받는 행위와 그 입력받은 값이 유효하다는 걸 판단하는 책임. 이 두 가지는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입력하는 건 퀘스처너가 할 책임이 아닌 거예요. 아까 슈퍼 타입으로 분리되었던 뭐 추상 클래스가 됐든 클래스가 됐든 퀘스처너라는 게 분리됐었잖아요. 그 퀘스처너가 할 일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예요. 반복하는 일은. 그러면 이제 퀘스처너는 이제 잊어버리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 재반복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어디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라는 답이 내려졌죠. 왜냐면 아까 입력단에서도 재반복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 협력 객체와 뭐 안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혹은 외부 뭐 리퍼지토리가 됐든 뭐 외부 시스템이 됐든 우리 시스템 바깥과 바깥의 다른 타 시스템과 소통하면서도 재반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즉 사용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외부의 값이라는 뭐 레퍼지토리처럼 볼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저는 그래서 아이고 뭐였지? 입력받는 걸 IO라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IO라고 해놓고 이제 사용자가 넘겨주는 값 말고 라이브러리가 넘겨주는 값 같은 것들도 저 IO 패키지에 넣었거든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값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자가 넘겨준 값이 아니라 외부에서 넘어온 값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어디서나 반복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메인이 판단해서 도메인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죠. 협력 객체가 판단해서 네가 좀 전에 야, 내 앞에 있는 객체나 그게 뭐 컨트롤러가 됐든 뭐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야, 앞에 있는 객체가 네가 넘겨준 값 혹은 네가 넘겨준 행동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더라. 다시 가져가서 똑바로 가져올래? 라고 협력 객체가 앞에 있는 계층에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퀘스처너라는 뭐 퀘스처너든 뭐든 뭐 뷰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입력을 처리하는 계층이 있다고 해볼게요. 입력을 처리하는 계층이 있는데 내가 받은 입력값이 적절하지 않네? 내 앞에 있는 계층아, 그게 뭐 사용자가 됐든, 뭐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뭐 외부 API가 됐든, 뭐가 됐든,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야, 내 앞에 있는 녀석아, 네가 넘겨준 값 적절하지 않더라? 다시 줘. 이런 식으로 계층과 상관없이 그냥 이 행위만을 반복하는 행위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지금 제공하고 싶었던 이 반복한다는 행위는 특정 타입으로 유추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왜 특정할 수 없는지 퀘스처너 같은 걸로 특정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정되지 않았죠. 잘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죠. 뒤에서 협력객체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여러 곳에서 그냥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모든 곳에서 그냥 이 반복하는 행위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추출한 행위였기 때문에, 어, 네. 그 의도 그대로 어디서나 이 행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뭐, 이터블, 이게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아까 예시 든 것처럼 먹는다, 이런 공통적인 행위를 제공하는
뭐, 메서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동물, 이런 식으로 슈퍼 타입을 만들어서 뺐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이 행위는 인터페이스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뽑았다라고 길게 길게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의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남겼던 거가 사실 답변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사족입니다. 딱 여기 답변을 남겼던 내용을 적으면서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적으면서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건 인터페이스로 뽑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내가 왜 인터페이스로 왜 당연하게 인터페이스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뽑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이 답변을 드린 이후에 조금 더 내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뽑으려고 했을까라는 거를 이제 역추적해가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들을 정돈해가지고, 어,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설명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